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소득세법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별 과세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리고 갈게요. 이 소득별 과세 방법이 뭐냐면, 거주자, 거기 이제 비거주자는 나와 있잖아요. 비거주자는 어떻게 한다 나와 있는데, 거주자는 이제 종합소득, 그렇게만 써 있는데,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지만 이제 구분이고, 거주자의 과세 방법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죠? 거주자의 과세 방법. 거주자의 과세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종합과세, 그 다음에 분류과세, 분리과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종합과세라고 그러면요. 요거는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걸 말합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거. 그런 거 우리가 경상소득이라고 하죠. 경상소득. 그러니까 해마다 발생하는 경상소득이 요거를 이제 종합소득세로 합쳐서 신고하는 걸 말하는데요. 총 7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배부 사근연기예요. 요거에는 이배부 사근연기. 요거 7개를 좀 외우고 시험 보러 가셔야 돼요. 자, 그 이배부 사근연기가 뭔지는 우리 168페이지에 그 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 사업, 근로연금, 기타소득 그 7개가 바로 종합소득 7가지입니다. 이배부 사근연기. 그 다음에요. 자, 분류소득이라는 것은 이배부 사근연기에 들어가지 않은 애들 중에 그러니까 소득이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고 경상소득이 아니라 비경상이고 그 다음에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한 거는 얘네들하고 분류해서 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거기에 속하는 게 퇴직소득. 퇴직 한 번밖에 못 받잖아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도 정기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퇴직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분류해서 따로 띄어서 신고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분류과세고요. 그 다음에 분리과세는 소득의 유형 자체는 종합과세에 들어갑니다.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거를 종합과세하지 않고 원천 징수함으로써 과세를 종료시키는 걸 우리가 분리과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했던 거고요. 이제 오늘은 그 168페이지의 밑에 이자소득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자란 돈을 빌려주고 받은 돈이죠. 뭐 쉽게 얘기하면. 그죠? 예. 근데 우리 지금 소득세법에서는 금전 소비 대차에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할인, 그다음에 부금, 신탁 이런 모든 이익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돈 빌려주고 받는 이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 총 12가지가 되겠습니다. 총 12가지요. 그래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저 보시면 1번 할인액, 2번 할인액, 3번 할인액, 4번 신용으로 인한 이익, 5번 할인액, 6번 할인액, 7번 투자신탁 이익, 8번 환매조건부 채권이나 증권 매매 차익, 9번 보험 차익, 10번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 11번 비영업대금 이렇게 돼 있죠. 자, 외우는 방법 어떻게 됩니까? 할인액 쫙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투자신탁 이익, 매매 차익, 보험 차익, 초과 반환금, 비영업대금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죠? 할인액을 속여서 내면 어떡하나요? 그건 할 수 없죠. 뭐 그것까지 그렇게 나오는데야 뭐 그건 틀릴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이자소득의 계산 갈까요, 이제? 자, 이자소득의 계산 가볼게요. 자, 이자소득의 범위는 우리가 지금 공부했고요. 이자소득의 계산 거기 줄 쳐놓으세요. 총 이자 수입 금액을 이자 소득금을 함으로 원칙으로 하나, 투자 신탁 이익은 법률 규정에 의한 각종 보수,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예.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앞에, 총 이자 수입 금액은 이자 소득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게 뭐냐면요. 왜 그러냐면요.
뭐 경비 같은 것도 안 빼고 그냥 그걸 다 그대로 인정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경비 인정 안 하고 이자 소득금은 그걸 그냥 그대로 다 총 이자 수익 금액으로 쳐버린대. 왜냐하면 이자 소득 금액은 필요 경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 경비가 인정이 되면은 어느 정도 깎아주고 세금을 걷는데 저거는 이자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그냥 받은 돈을 몽땅 인정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제 배당 갈까요? 자, 배당소득 가죠. 배당소득. 자, 우선 배당이라는 말은요. 법인의 잉여금을, 자, 어떤 회사의 법인의 잉여금을 이거를 주주나 혹은 주주가 없는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걸 우리가 배당이라고 하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소득세법이 이렇게 딱 남는 잉여금만을 주주나 출자자에게 주는 것만을 배당소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다른 형태로 출자자에게 이익금이 넘어가는 것을 모두 배당소득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배당소득으로만 물리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그렇게 보는데 뭐냐 도대체 보면 자, 내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두 번째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분배금, 3번 의제배당. 자, 의제배당 별표 치시고요. 의제배당은 밑에서 다시 자세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법의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익이나 잉여금. 보시면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이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그런 거 그냥 보시면 되잖아요. 자, 7번, 8번을 좀 보실래요? 7번, 8번. 조세 피난처 투자회사의 배당소득과 출자 공동사업자의 손익분기점인데 요건 좀 보고 갈게요. 우선 조세 피난처 투자회사의 간주배당이라는 게 뭐냐면요. 법인세율이 15% 이하인 나라예요. 그 조세 피난처 그거 좀 보는 거예요.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들 있잖아요. 15% 그것도 훨씬 안 된 나라들도 있죠. 자, 이거 이하인 나라에 그 출자한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지역에 여기에다 본점을 둔 이런 나라, 이런 국가에다가 본점을 둔 자기네가 직접 되고 본점을 둔 외국 법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개 이제 이런 외국 법인을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죠. 이런 외국 법인에 그러니까 외국 법이니까 뭐 안 문다 아니야. 이런 외국 이거 다 우리가 검은 머리라니까 이거 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이런 외국 법인의 20% 이상 출자했으면 그건 사실은 이제 본인 거잖아요. 이렇게 출자한 내국인. 그럼 너한테는 낸다 이거예요. 출자한 내국인은. 그랬을 경우에는 너는 외국 법인이니까 나는 한국에다 세금을 안 낸다고 하겠지만 사실은 네가 이걸 피하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너한테도 세금을 거둔다 이 뜻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출자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금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그런 건 어떤 거냐면 이건 있잖아요. 경영에는 참가하지 않고 출자만 한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경영은 참가 안 하고 경영에는 전혀 참가 안 하고 내가 출자만 한 경우 자 그랬을 때 이익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2번 의제배당의 범위 갈게요. 의제배당의 범위. 의제배당 중요합니다. 자, 의제배당 뭔지 한번 볼게요. 의제배당이라는 거는 정식으로는 이익 처분하지 않고 정식으로 이익 처분을 한 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한 거냐? 정식으로 이익 처분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배당과 똑같은 이익이 주주나 출자자에게 돌아가도록 만든 걸 말하는 거야. 요런 형태를 갖는 거. 정식으로 이익 처분하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결국은 배당과 똑같은 이익이 돌아가도록 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돌아가는 경우에 이익 배당. 요런 거 우리가 의제 배당이라고 하는데요. 이 의제 배당은요. 요거 뭐 100% 나온다 보셔야 되고요.
이거 분명히 종류 나옵니다. 의제 배당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종류를 좀 알아둬야 돼요. 종류를. 자, 거기 보면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투자의 회수. 예. 시험지에도 투자의 회수라고 나온 적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가로하시고 감자죠. 감자. 그죠? 감자. 자본의 감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잉여금의 자본 전입.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니까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인 해산. 네 번째, 합병. 다섯 번째, 분할. 뭐 이외에도 있는데 일단은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요. 다시 볼게요. 종류에는 크게 이제 그냥 5가지로 있다 알아주셔야 되는데, 자본 감소, 감자, 잉여금의 자본 전입, 법인 해산, 법인 합병, 법인 분할. 이거 같이 외우면 되잖아요. 해산, 합병, 분할. 아시겠죠? 자, 첫 번째. 투자의 회수, 자본의 감소. 그 옆에다가 1번 투자의 회수 옆에다가 가로하시고 자본의 감소 써놓으세요. 자본의 감소. 자, 투자를 회수하고, 아무튼 자본이 감소해서 이익이 자본이 감소한데 왜 이익이 생기나요? 이익이 생기죠. 자본이 감소하면은 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은 그대로인데 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기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자, 주주 등이 받는 재산가액에서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가액을 뺐을 때 그게 더 컸다면, 그게 더 크다면, 그 금액이 크다면 그것은 의제 배당 금액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제 배당 금액은 주주 등이 받는 재산가액에서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가액을 뺀 게 바로 의제 배당의 범위가 된다. 두 번째, 잉여금의 자본 전입. 자, 잉여금의 자본 전입이라는 것은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다가 전입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주식의 그 출자가액을 말해요. 주식 또는 출자가액을 말해요. 그러니까 잉여금 전부를 주식을 샀단 말이에요. 그렇게 취득한 주식, 그게 바로 잉여금의 자본 전입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자본에 들어간 전입액 곱하기 소유 주식수 나누기 총 주식수가 된다. 예. 뭐 공식은 한번 그냥 봐두시고요. 뭐 계산 문제는 안 나옵니다. 이걸로는. 그 다음에 해산. 자, 해산은 해산한 법인이 법인의 해산으로 인해서 자녀 재산을 분배받을 거 아닙니까? 법인이 해산될 때 자녀 재산 분배받을 거 아니에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배받은 재산가액에서 자기가 취득가액을 빼면 된다. 그 다음에 합병으로 인해서 취득한 주식이 일었을 거예요. 합병으로 인해서 취득한 주식. 자, 그게 내가 취득한 가액보다 크면 그것도 의제 배당으로 본다. 그 다음에 자기 주식 배정 무상주의 타주 취득. 예, 읽어보시고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분할. 회사 분할의 경우에도 분할법인의 주주가 받는 분할 대가가 그 소유된 취득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의제 배당으로 본다. 그죠? 그래서 뭐 아까 자기 주식 배정 무상주의 타주 취득 그걸 빼면 5가지가 되죠. 자본의 감소, 잉여금 자본 전입, 법인 해산, 합병, 분할. 예, 요걸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배당 소득 금액의 계산가죠. 자, 여기 또 이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간주배당이라는 거예요. 자, 요런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 개념을 좀 볼게요. 자, 배당 소득 금액이 계산인데 무슨 간주배당이냐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미 법인세가 과세가 됐단 말이에요. 자, 법인세가 과세된 다음에 소득이 개인 주주한테 배당될 때 그러면 개인 주주는 배당 시에 또 세금을 내잖아요. 그죠? 또 세금을 내게 되죠. 여기에다 소득세가 붙는단 말이에요. 여기도 또 소득세가 붙어요. 그러면 이중과세라는 거지. 왜냐하면 일단 분명히 법인세에 대해서 법인세를 과세했는데 여기다 또 개인에게 세금을 붙이면 정부는 기업한테도 받고 기업한테 받고 나서 또 개인한테 또 똑같은 종류의 세금을 받게 되니까 이거를 이런 불평등한 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내 배당 소득을 여기에다가 약 15%를 붙여서 이거를 간주 배당으로 인정한다 이거예요. 이거를 이 정도를. 그래서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간주 배당이라는 게 배당 소득의 15%를 더해서 그 15%를 할증된 만큼으로 인정한다 이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배당 소득 금액에 요거를 가산해서 그거를 간주 배당 또는 배당 가산 그로스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 간주 배당이 적용되지 않는 거 있어요. 시험 이제 그걸 알아두셔야 되는데 요거 이제 일단 시험지 가장 많이 나온 건 이거예요. 뭐 아주 거의 2번에 한 번씩 나오는 건 15%짜리 요거. 간주 배당은 배당 소득의 15%다 요거고요. 그 다음에 간주 배당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좀 알아두세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냥 3가지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게 인정되지 않는 거, 투자 신탁 이익이요. 적용되지 않는 거. 투자 신탁의 이익이 적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외국 법인의 배당 소득.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소득도 간주 배당 안 돼요. 왜냐면 법인세 안 물었으니까 그렇겠죠. 그죠? 그 다음에 주식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본에 전입하는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본에 전입하는 글씨가 죄송해요. 그죠? 전입하는 자기 주식 소각이익. 자기 주식의 소각이익은 간주 배당으로 보지 않는다. 예, 요걸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 다음에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뭐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은 비과세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어요. 비과세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예, 거기 보시면 뭐, 요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공익신탁이익, 장기주택 마련저축, 이자와 배당, 근로자 우대저축, 근로자 주식저축, 노인, 장애인 등의 생계저축 하나가 빠졌습니다. 조합출자금의 배당 좋은데 거기다 하나가 빠졌네요. 장기 보유 우리 사주 주식의 배당이 빠졌어요. 여기다 써드릴까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자, 뭐가 빠졌다고요? 장기 보유 우리 사주. 장기 보유 우리 사주 주식의 배당. 장기로 보유하고 있는 우리 사주의 경우에도요. 저 경우에도 배당 이뤄질 거 아니에요. 주식이니까, 주주니까. 그때 그거에 대해서는 비과세 되더라. 장기 보유입니다. 이때는. 자, 그 다음에, 자, 원천징수. 예, 요거 좋습니다. 원천징수. 세율 알아두셔야죠. 원천징수 세율. 자,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25%. 그 다음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지급 시기까지 실질 명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35%. 그 다음에 그 비실명, 거기 빠졌는데요. 그거 하나 더 써놓으시면 비실명, 비슷한 건데 비실명 금융소득 자산인데 비실명 금융자산소득 정확히 얘기하면 비실명으로 된 금융자산의 소득인데 여기 아까는 지급자가 금융기관이 아니었잖아요. 이땐 지급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이렇다면 이거는 무려 90%입니다. 이건 90%. 이건 책이 없으니까 좀 써주세요. 비실명 금융자산 소득으로서 저게 지급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무려 90%를 내야 된다. 그 다음에 잘 나왔던 게 이제 그 배당소득 14%요. 그 다음 분리과세 신청 장기저축이나 채권 이자는 30%다. 예, 요런 걸 좀 알아두시고요. 저 90%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과세 방법 가보죠. 자, 거기 171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1번부터 쭉 7번까지는 얘네들은 뭘 말하냐면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애들이에요. 예.
이거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분리과세 된 애들. 자, 그 다음에 한도 분리과세 이자 배당 소득의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그거는 조건부 분리과세. 한도는요, 조건부 분리과세 금융소득. 요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한도 분리과세 옆에다가 조건부 분리과세 금융소득인데, 이 경우에는 4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요. 4천만 원. 그래서 4천만 원 미만까지는 요거는 이제 4천만 원이 안 되면 원천 징수해버리게 되죠. 그 다음에 4천만 원이 넘어가 버리게 되면 이제 종합과세 하는 거고요. 넘으면 종합과세고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가볼까요? 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자, 과세표준의 계산은 이자 수익 금액에서 분리과세 소득을 빼면 이자 소득 금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배당 수익 금액에다 간주 배당은 더하고 분리과세 소득을 빼면 배당 소득 금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면 부동산 소득 금액이 나온다는데, 시험 문제는요, 이게 빼느냐 더하느냐 이런 거 나와요. 뭘 빼느냐 뭘 더하느냐. 그래서 부동산 임대 수익 금액은 필요 경비를 빼야 되고요. 사업 수입도 필요 경비 빼고요. 기타 수입도 필요 경비를 빼는데, 근로 수입만 필요 경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때는 근로소득 공제를 빼는 거죠. 근로소득 공제를. 자,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여기에다 종합소득 금액을 더하고, 그리고 소득 공제.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된다. 되셨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세액 계산. 그럼 읽어보시면 되는 거죠. 그거는, 그죠? 자, 종합소득 과세 표준 됐고요. 종합소득 공제,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가 173페이지부터가 중요해요. 종합소득 공제, 기본 공제, 이게 개정됐습니다. 기본 공제가 과거에 식구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추가 공제에서 여기 한 가지 약간 좀 잘못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장애인 200 맞아요. 자, 이게 기본 공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 공제라는 게 있는데, 가족들 중에서, 만약에 가족들 중에서 장애인이 있다면, 장애인은 200만원 맞고요. 그 다음에 70세 이상 100만원 맞고요. 부녀자 세대주, 엄마가 세대주인 거, 남편이 없는 경우겠죠. 그 경우에 50만원 맞고요.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아기가 있는 경우에는 거기 금액이 안 써있는데 이게 100만원입니다. 예, 금액이 안 써있네요. 안타깝게도. 100만원이에요. 6세 이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 1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해당 과세기간 중에 출생한 직계비속이나 입양신고한 입양자는 그 경우에는 200만원이다. 됐죠? 그래서 6세 이하 그 말이 빠져 있어요. 그거는 입양자는 100만원이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자녀 추가 공제에서요. 자, 이건 이제 일반적인 추가 공제고, 새로 생긴 게 또 이제 다자녀 추가 공제가 있는데, 자, 다자녀 추가 공제, 자녀가 2명이면, 미성년 자녀가 2명이면 연 50만원이 공제되는데요. 3명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3명이면, 일단 50만원 공제 그냥 받고요. 여기에다 플러스 1인당 100만원이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3명이면은 일단 2명에 대해서 50만원 받고, 그 추가 1인당 100만원을 받게 되니까 3명이면 2명이면 50이고 3명이면 150이 되죠. 4명이면 250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됐죠? 그 다음에 연금보험료 전액공제고요. 특별공제, 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은 특별공제 대상이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특별공제 대상이다. 됐죠? 자, 뭐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 다음 세액 갈까요? 이제 세액. 자, 세율을 봐야죠. 세액은. 세액. 이게, 자, 이것도 또 바뀐 건데요. 1200짜리가 있고요. 1200에서 4600. 그 다음에 4600에서 8800. 그리고 8800 초과인데요. 자, 요거 6%죠. 6%, 8%에 6%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72만원 더하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6 그랬는데 그냥 16%를 알아두시면 돼요. 앞에 있는 숫자는 잘 안 고쳐요. 그 다음에 얘가 28%, 25%, 그 다음에 35%. 예, 66, 25, 35.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액공제. 자, 세액공제라는 게 도대체 뭐냐면, 산출세액에서 아래와 같은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는 거,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한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배당세 공제. 간주 배당 대상 배당 소득이 종합소득 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간주 배당 금액을 공제한다. 그다음 외국 납부세 공제. 국외 원천 소득이 종합금융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국외 원천 납부세액에 들어간다. 재손실세 공제. 재손실 자산이 30% 이상인 경우에 미납소득세 곱하기 재상실 비율이 되고요. 그다음에 근로소득세 공제. 산출세액이 50만 원 이하 또는 초과할 경우에 산출세액이 55% 또는 227만 5천 원, 50만 원 초과 시엔 30%까지 연간 한도 50만 원까지 이렇게 된다. 됐죠? 예. 신고와 납부 언제까지입니까?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우리 책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고 면제자예요. 신고 면제자. 자, 요건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신고 면제자, 소득세 신고 면제자입니다. 자, 제목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소득세 신고 면제자. 그리고 외우고 가셔야 돼요. 요거 많이 나와요. 소득세 신고 면제자. 자, 첫 번째는요. 근로소득만 있는 게 근로소득만 있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퇴직소득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법정연금소득만. 법정연금소득만 있는 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예, 이런 자예요. 자, 다시 근로소득만, 퇴직소득만, 법정연금소득만,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만, 예, 이런 경우에는 뭐가 면제된다? 신고, 소득세 신고가 면제된다.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양도소득이란 글자 그대로 넘길 때 발생하는 걸 말하죠. 양도소득이라는 것은 넘길 때 발생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토지, 건물, 부동산의 권리 및 주식 등 소득세법이 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시적 소득입니다. 양도소득은 일시적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 분류과세 대상이다. 기억하시죠? 예. 자, 과세 대상에는 부동산, 부동산의 권리, 기타 자산, 비상장 주식, 상장 주식. 특이하게도 거기 보시면 비상장 주식과 상장 주식도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 토지는 지목에 속할 것, 건물은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그건 됐고요. 그 다음 부동산의 권리 중에서 이용권에 해당하는 것이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그 다음에 취득권에 해당하는 게 향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 됐고요. 특정 주식. 자, 여기서는요, 여기 숫자 좀 알아두세요. 특정 주식은. 자, 자산 총액의 50%, 50%, 50%. 그 숫자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과다 보유 주식. 거기 80%예요, 숫자. 그 다음 상장 주식 중에서는요,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발행 주식 총수의 3%. 그죠? 자, 상장 주식은 3% 100억. 이렇게 구별하셔야 돼요. 상장,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거 있죠? 그러니까 옛날 거래소 유가증권 상장, 유가증권 상장 기업과 코스닥 상장 기업인데, 코스닥 벤처. 얘는 3% 100억이에요. 얘는 5% 50억이에요. 그래서 이게 얘는 비율은 얘가 높고 금액은 얘가 높기 때문에 시험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세요. 3% 100억은 유가증권 상장 기업이고 코스닥하고 벤처 기업은 5% 50억이에요. 3% 100억, 5% 50억.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저 보시면 꼭 이거 게시판에 많이 질문 올라와요. 도대체 뭐가 맞나요? 뭐가 맞긴 써드렸잖아요. 이거예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리고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 책이 출판되는 게 되게 빨리 나왔어요. 이 협회 책이 다 나오기 전에, 협회 국가서가 나오기 전에 빨리 나왔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일부 좀 빠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지금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제가 짚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의 내용과 책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강의 내용이 맞는 거예요. 예, 강의 내용이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약간씩 바뀐 부분들, 그 다음에 미처 이제 책에 수정이 안 된 부분들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하고 제 말하고 안 맞을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가끔, 그걸 좀 짚어드릴게요. 이제 까먹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과세표준의 계산 보시면요. 과세표준의 계산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다. 됐고요. 기준시가 볼게요. 여러분, 기준시가. 자, 토지는 줄 쳐놓으세요. 일반 지역은 개별공시지가고요. 특정 지역은 개별공시지가에다 거기에다가, 배율을 곱하죠. 그죠? 여기는 배율을 곱해서 결정을 해요. 그 다음에 건물은 줄치세요. 국세청 고시가액, 공동주택도 국세청장 고시가액,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상속배 세법상 평가이기고, 그 다음 특정물 이용권 주식은 국세청장 고시가이기고, 예, 됐고요.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자, 맨 밑에 보시면 이런 거 나오죠. 상장 주식은 기준일 이전 몇 달 동안, 한 달간입니다. 기준일 이전 한 달간의 한국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이라는 게 종가예요. 종가에 표준액으로 한다. 예. 됐고요. 자, 그 다음 장기보유 특별공제 합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나 건물이 해당이 되는데요. 공제를 볼까요? 3년에서 4년, 3년에서 4년이면 10%고요. 5년이면은 거기다가 5년이면은 3, 5, 15, 15%가 되고 9년에서 10년이면은 27%, 3, 9, 27, 27%. 그다음에 10년 이상이면 3 곱하기 10해서 30년, 30%가 되죠. 됐죠? 쉽죠? 일단 3년 이상 4년 미만만 조심하면 되죠. 그때는 10%. 그다음에 5년 이상 그러면 5, 3, 15, 15%. 9년 이상 그러면 3, 9, 27, 27%. 10년 이상 그러면 30%입니다. 자,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모든 양도조산을 말하고, 그걸 보시면 공제금액 공제금액 중요하죠. 공제금액. 주식 또는 주식을 제외한 부동산은 자산별로입니다. 자산별로 각각 250만 원이 공제됩니다. 자산별로. 그래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있다. 종합소득 기본공제만 있는 게 아니라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있는데 그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그렇습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각각 250만 원이다. 자, 알아두시고요. 세율도 볼까요? 자, 일반 자산은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단기 보유, 그러니까 즉 3년이 안 된 단기 보유, 1년 미만 보유한 거 50%, 1년에서 2년이 40%, 1세대 2주택 50%, 3주택 60%,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 60%입니다. 예, 요런 숫자는 좀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미등기가 제일 크죠, 금액이, 비율이 70%고요. 중소기업 10%, 대기업 중에서는 다시 두 개로 나눠져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했으면 30%, 그렇지 않으면 20%. 됐죠? 자, 그 다음에 신고와 납부. 예정신고 납부, 주식은 다 얼마? 주식은 2월 이내입니다. 주식은 2월 이내. 예, 주식은 2월 이내에 해야 된다. 2개월 이내에 하라 드시고요. 그 다음 확정신고 납부는, 양도한 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고해서 납부하면 된다. 예,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일단 소득세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나가는데요.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뒷부분에 다시 하기 때문에 그걸 빼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뒷부분을 할 거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 법인세법에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